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동학개미가 만든 사상 최고가 랠리. 그러나 과도한 영끌, 레버리지, 가상화폐 투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본시장에 있다. 위기 속에 피어난 기업들의 경쟁력, 불법 공매도, 주가 조작 감시, 선진 수준의 투자자 보호까지.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. 예, 그러면 각 종목별 투자 전략도 이어서 세워보도록 하죠.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일단 내부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픽 종목 LG 디스플레이와 SKC입니다.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 LG 디스플레이는 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3조 이상의 투자 소식도 있고 애플카 소식도 있었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좀 주가를 힘을 못 내네요. 그때 이슈가 있었던 당일만 좀 3% 정도 오르고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애플카의 직접적인 수혜주는 사실 아니라고 아니죠. 네. 봐야 될 것 같고요. 예,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이제 LG 마그나가 거론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거기가 수주를 따내면 당연히 LG 디스플레이 OLED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주가가 최근에 좀 부진한 이유는 역시 그 3분기에 지금 LCD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전 세계 LCD 이제 그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이 다 주가가 안 좋거든요. 그래서 좀 동반해서 주가 부진한데 더 이상 밀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버텨주는 모습이고 최근에 오늘도 이제 최 전무님이 일단 매수를 좀 한 22,000원 정도에 한 걸로 좀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내부자들이 계속 꾸준히 저가 매수는 하고 있어요. 최근 들어와가지고 2만 원 거의 초반대에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좀 저가 매수하면서 방어하는 그런 모습은 나오는데 뭔가 이제 주가가 레벨업을 하려면 OLED 쪽에서 뭔가 이제 비중이 늘어나면서 확실한 좀 성과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당장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조금 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. 근데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OLED TV가 과거보다는 잘 팔리는 건 사실입니다. 압도적으로 비쌌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가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, 사실. 그래서 OLED도 지금 최근에 백화점 중심으로 어느 정도 잘 판매들이 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조금 더 LCD 점유율을 갉아먹으면서 성장을 할 것 같고 이게 결국엔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도 LCD 비중을 줄이고 OLED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딱 과도기에 걸려 있다 보니까 참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인데 근데 이 과도기만 잘 넘어가면 주가는 또 레벨업 한다고 봅니다. 어차피 이건 넘어가야 될 문제고 사실 이거는 디스플레이만 그런 게 아니라요. 완성차도 비슷한 것 같아요.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얼마나 잘 이거를 그러니까 부드럽게 넘어가느냐 네.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. 그래서 LED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OLED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딱 지금 걸려 있어서 주가 부진하지만 2만 원 초반대면 그게 비싼 자리도 아니고 충분히 낙폭 있는 자리니까 한번 좀 지금은 보유하는 관점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SKC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15만 원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한 14만 원대 가면 다시 올려놓고 16만 원 가면 좀 또 밀리는 모습인데 최근에 내부 임원들이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. 꾸준하게 15만 원, 14만 원. 또 이분은 14만 4천 원에 물론 이제 수량이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일부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최근에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14만 5천 원까지 낮춰가지고 지난주에 한번 또 급락이 나왔었거든요. 근데 다 회복이 또 됐어요. 그래서 결국엔 지금 SKC에 대해서 동박회사죠. 동박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LFP 배터리나 요새 NCM 배터리냐 논쟁들은 많은데 어디든 상관없습니다. 이 동박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앞으로 성장성은 굉장히 뛰어나고 또 글로벌 1등 기업이 될 수 있는 생산량을 아마 갖추게 될 것 같아요. SKC가. 본업도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SKC는 크게 우려할 건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제일 우려했던 게 이제 SK랑 합병할까봐 네. 약간 이제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합병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또 회사에서 빠르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그 이슈는 크게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SKC는 계속 좀 비중 확대 좀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예. LG 디스플레이와 SKC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요. 투자 의견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어서 전자공시를 통해서 또 선택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일단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 어제 2개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. 2번의 공시가 있었고 잠시 후에 한번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고요. 이어서 하나기술과
JT에 대해서도 종목 공시 내용 중에서 종목을 픽해 보셨는데요. 한국카본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? 네, 카본이 이제 두 개가 떴는데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삼호중공업 이제 계약 금액도 그렇게 뭐 작은 편은 아니고 11% 한 7% 되고 계약 기간 꽤 긴 편입니다. 한 2년 뭐 거의 2년 이상짜리긴 한데 이게 이제 본행제라 그러죠. 이제 LNG 같은 거 이제 액화 천연가스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네. 그거를 액체 상태로 어쨌든 이제 운송을 좀 해야 되겠죠. 왜냐하면 기체 상태로 운송을 하려면 부피 때문에 운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천연가스를. 그래서 액화 상태로 이제 온도를 낮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단열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액체 상태를 유지하려면 초저온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거 관련된 이제 본행제라고 합니다. 열을 차단하는 그걸 만드는 회사고 전 세계에서 보면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이 서로 막 1, 2등을 다투고 있어요. 조밀면에서. 근데 얼마 전에 동성화인텍도 비슷한 수주 공시를 하나 냈거든요. 네. 한국카본 또 냈다는 건 LNG 지금 발주가 잘 되고 수주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, 선이. 그래서 앞으로도 뭐 카타르 쪽에서도 발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LNG 본행제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주 공시 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다음 주인가 그러니까 조만간 그 현대중공업이 상장하잖아요. 네. 상장하게 되면 또 조선업종에 대한 또 뭐 주가 재평가 이슈도 좀 한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그 한국카본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주가도 좀 많이 빠져서 가격 매력도 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. 한국카본에 대해서 또 투자 포인트와 함께 조선주에 대한 전반적인 다시 한번 리프레시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.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어서 하나기술에 대한 포인트들도 짚어주시겠어요? 그 아까도 뭐 전고체 전지 얘기하셨는데 마찬가지로 하나기술이 그 이제 방고체라고 이제 전고체 전지 조립 공정 장비 턴키 공급 계약이라고 이 그 전자 공시에 좀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계약 상대방을 제가 딱 봤더니 프레이 그러니까 FREYR인데 네. 발음하기도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. 근데 프레이르 같긴 한데 네. 알아봤더니 노르웨이 배터리 회사예요. 노르웨이 스타트업 기업이고 아마 미국에 스펙 상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약 기간은 10개월 정도 되고 근데 계약 금액은 비밀로 돼 있습니다. 네. 안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뭐 이 방고체 전지를 아마 만들기 위해서 이 하나기술로부터 이 장비를 아마 그 수주를 좀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기술은 이제 국내 대표적인 그 2차 전지 장비 회사입니다. 그래서 이제 턴키 일괄 공정을 수행을 해주는데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뭐 A부터 Z까지 이렇게 뭐 만든다고 했을 때 거기를 총괄해서 장비를 좀 공급하는 그런 업체로 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노르웨이라든가 신생 업체들한테도 공급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나기술 좀 관심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JT는 그 반도체 장비 회사거든요. 근데 이번에 비메모리 테스트 핸들러라고 이 반도체 이제 후공정에서 이 검사를 해주는 그 장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를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이제 후공정 업체에 이번에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. 이게 규모가 꽤 커요. 매출액 대비해서 무려 37%가 넘어요. 네.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매출액이 좀 나올 것 같고 계약 기간도 3개월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바로 그냥 공급이 되는 그런 물량인데 이게 하나마이크론이 이번에 그 삼성 벤더로 아마 들어간 걸로 이게 알려져 있더라고요. 근데 삼성이 이제 아직 공식화하진 않았는데 그 테일러시인가요? 오스틴 옆에 지금 이제 언론사 이렇게 보도를 보니까 오스틴 공장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테일러시에 비메모리 공장 이제 짓는다. 네.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규모가 오스틴 공장이 4배가 넘어요. 그래서 굉장히 크거든요. 부지도. 그래서 아마 굉장히 대규모 20조 원에 달하는 투자금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그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러면 JT도 이제 같이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여기서 수주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또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JT 계속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. 예, 하나기술과 JT에 대해서도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그 의미들 설명해 주셨으니까요. 역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어서 리포트를 통해서 골라온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? 오늘은 그 코오롱 글로벌입니다. 이게 좀 건설이면서 풍력 두 가지 가지고 있어서 네. 되게 좀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어제 좀 주가가 좀 약간 의미 있게 반등을 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에 이제 기업들 중에 잘 가는 기업들 공통점이 뭐냐면은 본업을 잘해요. 본업 잘하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인 어떤 이제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들이 잘 가는 게 지난주에 보면 OCI가 대표적인 케이스였죠.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그냥 다시 다 복원이 됐는데
OCI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코오롱 글로벌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. 일단은 주택 쪽에서 역대 수주 잔고도 지금 거의 최고치를 찍을 정도로 신규 주택 수주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올해 일단 목표 달성률 보면 91.4%. 그래서 충분히 올해 연간 목표는 좀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. 또 2015년 이후로 주택 수주 잔고가 줄어든 적이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주택 면에서 좋고 또 거기다가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이 여러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 굉장히 좀 뭐 누가 될지 모르죠, 사실 대통령이. 근데 공통점은 공급을 늘리겠다. 여기에 대해서 뭐 이의가 없고,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뭐 LH 공사에서도 아마 발주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컨소시엄을 맺을 때 중소형사랑 이렇게 같이 대형사 컨소시엄을 맺으면 가점을 좀 준다고 하더라고요. 오히려 이제 베너핏을 주는 거죠. 그렇게 본다라면 코오롱 글로벌이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내년까지 실적 좋을 것 같고, 또 한 가지가 풍력발전 단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, 이미. 네. 근데 이제 육상만이 아니라 또 해상풍력, 완도의 해상풍력 조기 사업화를 좀 추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이고, 또 M&A나 뭐 이렇게 지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거 아직은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2030년에 1,600억 규모 정도로 풍력을 통한 이제 그린 수소 생산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건설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뭔가 이게 사업 구조를 다변화시키고 있어서 긍정적인데, 지금 PER이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4.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물론 건설사 다 쌉니다. 그래서 싸기 때문에 차별화는 없어요. 사실 뭐 대부분 4배, 5배인데 그 와중에 역시 그 풍력이란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기업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사실 처음에는 코오롱 글로벌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저도 살짝 갸우뚱했습니다. 왜냐하면 뭐 그냥 중견 건설사 중 하나 정도로 건설사 얘기를 하면서도 코오롱 글로벌이 많이 언급되진 사실 않았었고, 풍력 얘기했을 때 코오롱 글로벌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약간 갸우뚱했는데,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본업도 잘 되고 있고,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포인트들을 자세히 짚어주셨으니까요. 좀 선점하는 의미에서 코오롱 글로벌 앞으로의 흐름들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A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인테크닉스인데요. 지난 7월 28일에 특징주로 꼽아주셨고, 수익률이 초고가 기준으로 어느덧 64%까지 올라갔습니다. 현 시점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포인트 잡아주시겠어요? 물론 이제 폴더블 폰이 제 생각에도 지금 굉장히 이게 이렇게 흥행할 줄 저도 몰랐거든요. 네. 작년에 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, 근데 흥행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. 그래서 사실 올해 1월 달부터 보면은 이 기업이 되게 좀 주가 부진했는데 꾸준하게 좀 주가가 반등하다가 이제 이번에 폴더블폰 대박 나오면서 이제 12,000원대까지 한번 상승하는. 그래서 연초에 거의 한 3,000원, 4,0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기업이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거의 한 4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, 사실은 연초 대비해서. 그래서 지금 주가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, 폴더블폰 이제 그 이상을 사실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. 뭐냐면 이제 폴더블폰 잘 팔리는 거는 이제 식상한 재료가 되어버렸어요. 네. 이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. 네. 뭐 Z 플립 다 잘 팔리고 중국에서 잘 팔리는 것까지 다 나와버렸어요. 그럼 마지막 결정탄 뭐냐면 애플이 참전을 해야 돼요. 그게 안 되면 주가는 또 모멘텀을 잃어가지고 또 흘러내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. 근데 그거 아직 너무 멀지 않았어요? 네,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만약에 애플이 확정을 해주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모멘텀이 될 텐데 모르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 될 기대감은 저도 갖고는 있는데 뭐 그건 애플 이제 CEO가 결정한 문제니까 우리가 뭐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만큼의 뭔가 큰 호재가 안 나온다면 주가가 더 오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. 이미 시세가 분출이 됐기 때문에. 그래서 실적이나 그런 걸 통해서 모멘텀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더 가기 위한 재료가 있을 건가.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나와야 또 전고점을 돌파를 하겠죠. 그런 관점에서 저는 파인테크닉스는 이제부터는 조금씩은 이익 실현하셔가지고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원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장중에 14,000원까지도 올랐었던 종목인데 더 가기 위한 재료가 당장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시점에서는 좀 차익 실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이것도 한마디 해주시죠. 네, 일단 이제 미국도 좀 그 약간 흔들리고 경기도나 우려가 또 약간 과시화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오늘 국내 증시도 약간 좀 밀릴 것 같은데 선물 옵션 이제 동시만기 영향권의 시장이 들어갔죠. 내일이고. 그래서 어제도 외국인들이 사실 뭐 삼성전자를 그냥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밀렸는데 물론 또 코스닥은 또 올라가고 그래서
장세 자체가 이렇게 망가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우리나라가 좀 오르기에는 약간 이제 만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어제 저도 한번 좀 그 시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느꼈고 그래서 지수가 일단 오늘하고 내일 오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. 좀 네. 약간 답답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평소에 사고 싶으셨던 거 흔들릴 때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 말씀드리고 싶고 지수는 어차피 그 8월 달에 3,050에서 저점은 확인은 됐어요. 네. 확인됐고 여기서 이제 바로 가느냐 조금 늘어지다가 또 레벨로 하느냐인데 일단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좀 약간 늘어질 가능성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투자 포인트는 결국엔 아까도 뭐 코오롱 글로벌도 있지만 결국 본업에서도 잘하면서 일단은 그 이 신성장 산업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요즘에 뭐 하나씩 나오고 사실 어제 포스코 같은 것도 많이 갔지만 포스코 그룹이 철강만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. 네.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다 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우상향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에 코오롱 글로벌만이 아니라 뭐 건설회사도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 또 아니면 그 최근에 DLENC 이런 회사도 수소 사업 한다고 했고 네. 롯데 그룹도 수소 사업 뛰어들고 이런 이제 정책들을 많이 그러니까 그 회사들의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신규 사업이 앞으로 시장과 딱 맞는 산업인지 그걸 파악하신 다음에 그게 되는데 본업에서도 주가 돈을 잘 번다. 이러면 사실 금상첨화겠죠.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흔들릴 때 좀 저가에서 모아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과 내일 장중까지는 좀 조심히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다만 이렇게 흔들릴 때 기존에 사고 싶었었던 종목들 좀 모아가자.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, 본래 사업 잘 되고 그리고 신성장 산업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골라보자라는 포인트까지 짚어줬으니까요.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전략에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